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트랜스포머 영화 범블비 디럭스 클래스 셔터. 트랜스포머 범블비에 나왔던 디셉티콘이죠. 그리고 디셉티콘입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일본판을 구입했어요. 이번에는 아마존 재팬에서 구입하면 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미국판은 아마존.com에서 구입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가격이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셔터 같은 경우는 한번 일본판으로 구입해 보았습니다. 박스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스티커를 붙여놓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인쇄를 새로 했습니다. 스티커가 아니라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르죠, 미국판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미국판을 구하면 한번 패키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트랜스포머 35주년 기념이라고 되어 있고, 박스 안쪽에 있는 거, 이런 배경지가 들어있죠. 이게 영화에서 셔터와 드롭킥이 지구에 처음 떨어졌을 때 그 앞에 있던 그곳 같죠? 여기에서 붕 떨어져서 폭발하고 그 안에서 자동차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한 다음 드롭킥이 여기에 있던 사람 한 명을 물풍선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 영화 내용이 있죠. 자동차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요. 크라이슬러 차량이에요. 여기 라이센스까지 전부 획득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연도가 나름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오프로드 주행하는 차인가봐요. 바퀴 부분이 아래쪽에 있고 미국답다는 생각이 들죠. 아메리칸 스타일 아닙니까? 이런 거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차종 같은데. 그리고 엔진 부분에 이렇게 밖에 공랭 시설 같은 건가 봐요. 튀어나와 있고, 윗부분에 서치라이트 같은 건 도색이 따로 되어 있진 않지만 조형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드 같은 거 쇠파이프처럼 되어 있고, 안쪽에 유리 클리어 파츠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투명한 클리어로 유리창은 전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부분이 유광도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반짝반짝해요. 720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셔터는 이게 720가 있죠. 영화에서 아마 가슴 근처에도 이게 722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완구에서는 그 변형시키면 가슴 근처에는 없습니다. 바퀴가 굴러가고요. 구조물 같은 게 약간 좀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워낙 차고가 좀 높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TLK 보이저 클래스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디럭스 클래스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난한 크기. 이게 KSI 센트리 비교하면 이렇고, 차폭 같은 게 좀 약간 아담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변형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이 제품 변형하면서 약간 부수면서 변형하게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일단 떨어지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떨어져요.
이게 이게 평범한 스타일로 변형했을 때 그 결과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변형시키기가 대단히 힘든 구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렛대처럼 탁탁 걸려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분해가 되는 거죠. 원래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볼 조인트가 빠지고, 이건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힘을 받는 구조가 좀 이상해요. 자, 이게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핀이 단단해서 이걸 잡아 당기면 사람 손이 약간 이걸 스냅을 주잖아요. 이렇게 스냅을 주면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이 녀석의 변형 기믹은 약간 결함이 있다고 저는 결론을 좀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빼고 변형할 수 있기는 해요. 지금부터 그렇게 할 건데, 변형 기믹의 이 불완전성으로만 보자면 역대급이 아닌가. 범블비 계열도 루프 같은 게 좀 빠지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셔터는 아주 섬세한 병약 트랜스포머니까요. 조심해서 다루도록 하십시오. 변형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이런 부분이 일단 살짝 치워놓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작은 판넬을 뽑아서 이 틈을 통해 앞으로 돌려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아까 전에 이게 참 잘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손이 이걸 안으로 좀 눕히면서 빼게 되더라고요. 구조상. 우리 손 모양을 바꿀 순 없으니까 가운데 본넷을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이 빠지면 안 되겠죠. 반대쪽이 안 빠질 정도로만 약간 기울이면서 이걸 잡아 빼면 손목 스냅이 이런 쪽으로 힘이 작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안 빠지고 돌아가겠죠. 지금은 빠졌지만.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도 할 때 이런 식으로 힘을 좀 주고, 이건 빠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빼면 부수지 않고 변형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또 빠지네요. 어쨌든 이 부분 처리가 좀 미흡합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뒷부분에서 이건 빠져도 돼요. 이건 원래 설명서에서도 빼놓고 변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올립니다. 트랜스포머스럽게 변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루프 전체를 들어 올리고 여기까지 올라오죠. 접고 그 다음 이걸 이런 식으로 올리고, 트랜스포머 몇 개 디럭스 클래스 만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루프가 계단식으로 접혀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팔을 꺼내야죠. 팔 부분은 여기에 있는 핀 같은 게, 막대기 같은 게 있는 거죠. 막대기에 볼 조인트가 달려서 팔이 달려 있는 거죠. 어깨가. 이렇게 옮겨주면 되고, 가슴을 내리면서 이 부분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나옵니다. 목도 세워주고, 목이 약간 동체 안에 좀 매몰되어 있어요. 변형하느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목이 좀 짧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부분 가운데에 달려있는 메탈릭한 파츠를 올려서 끼웁니다. 배 부분에서 끼워져요. 그리고 이걸로
동체 부분을 완전 고정해 버리니까 허리 가동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 다리 변형. 발을 잡아 빼고 바퀴를 안으로 한번 접어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달라졌죠. 이렇게 재미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허벅지 부분에서 돌려서 정강이를 앞을 보게 되돌려 놓고, 그 다음 사이드 부분, 도어 부분을 뒤로 젖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젖히는 정리를 하는 트랜스포머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이게 이 위쪽에 다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등 부분, 여기에 달려있는 고정용 조인트에 끼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뭐 다 된 거죠. 뒤에 달려있는 이 날개 같아 보이는 부분 내려놓고, 팔은 돌려서 관절이 앞을 보게, 이렇게 하면 무기가 팔 안쪽에 붙어 있어요. 이걸 빼서 반대쪽에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 어깨 부분 장갑을 이 부분에 끼우는 기믹 같은 건 없는데 살짝 안착시켜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그란 부분에, 이 부분에 동그란 부분이 얹혀져서 안착이 그럭저럭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주면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셔터 오네짱. 여성형 트랜스포머였죠. 디셉티콘 쪽에는 여성형 트랜스포머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셔터가 추가되었어요. 오토봇에는 그 RC하고 크로미아였던가 뭐 그런 몇 명이 있었죠. 예전 영화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범블비에 나오는 디셉티콘판 로켓단. 가동 범위가 그렇게 역동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팔다리가 길어서 나름 폼이 괜찮게 나와요. 자, 일단 가동 범위를 보겠습니다. 목 부분 볼 조인트로 움직이고요. 허리가 안 움직이고요. 허벅지 부분은 간섭이 심해서 많이 안 움직이는데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많이 움직이네요. 식으로 다리도 올릴 수 있고, 발목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변형 구조 때문이죠. 그 다음 허벅지에서 회전하는 기믹이 있어서 포즈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팔 부분, 여기에서 클릭 관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클릭이 안 되는 클릭 관절이죠. 디럭스의 그거 가동이 되고, 이것 자체를 돌릴 수도 있고, 주먹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멍만 반원형으로 나 있고, 무기를 들려줄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어깨가 변형 때문에 그 변형 축이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달려있는 볼 조인트도 움직이고, 이렇게 어깨를 쑥 잡아 빼놓으면 팔을 앞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팔짱 끼는 거 비스무리한 정도까지는 뭐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돌아가는 기믹 같은 게 많으니까 활용을 해서 균형도 잘 잡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각도가 괜찮네요. 여기에 옆에 파란 게 있으면 좋은데, 디럭스 클래스 드랍킥 같은 경우에는 그 헬기로 변형하는 거 전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자동차로 변형하는 그 신제품을 지금 예약받는 중이거든요. 나중에 발매되면 뭐 그쪽을 구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크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제품군으로 보는 게 좋겠죠.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 이렇게 보면 셔터가 좀 작게 보여요. 옵티머스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됩니다. 작죠? 뭐 이런 마스터피스랑 비교하면 크기 차이가 거의 이 정도의 엄청난 크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은 참 잘 나왔어요. 영화랑은 좀 다르게 많이 간략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지를 잘 살린 거죠. 드랍킥에 비하면 비할 데 없을 만큼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멋있게 몰드 같은 것도 있고 건메탈색 도장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건메탈보다는 좀 밝은 느낌인데 메탈릭한 도색이 부분 들어가 있고, 가슴 이 부분의 디테일은 좀 많이 달라요. 이런 판 구조물이 기울어져 있고 안에 기계적인 게 솟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밋밋하게 자동차 본넷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문제죠. 바로 이 얼굴. 잠수부 얼굴. 뒤통수에 부스터 같은 것도 달려있고 그래요. 몰드도 있고. 이건 안테나 역할인가요? 그런 게 하나 달려있고. 이건 원래 영화 얼굴에도 달려있긴 했죠. 비대칭으로. 용자경찰 제이데커에 나오는 그 치프턴이라는 악당 로봇이 있는데 약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디럭스 클래스에서는 좀 다른 무언가를 배틀 마스크 모드처럼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이런 얼굴이에요.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얼굴 때문에. 근데 조형 자체는 꽤 괜찮고 프로포션이 좋아요. 길쭉길쭉하게 생겨서 디럭스 클래스에서 참 보기 드문 이런 체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셔터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외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그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더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존 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결제하고. 약간 애니메이션 티켓이거든요. 일본어 더빙하면. 그래서 재미없는 영화도 일본어로 더빙하면 재밌어요. 어쨌든 그래서 범블비의 더빙판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셔터 같은 경우에는 일본판 성우가 유키 아오이 성우분이죠. 셔터의 이미지랑 전혀 안 어울린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일본판 특유의 그 캐릭터 어레인지 같은 게 있으니까 막상 들어보면 이런 성격으로 좀 변경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납득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판 아이언맨 성우가 그 사람이잖아요. 건담 005에서 서셰스 역할로 나오던 사람. 그리고 짱구에서 짱구 아빠 역할로도 나오는 분이죠.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영화판 토니 스타크의 느낌하고 좀 다르게 약간 더 코믹스러운 그런 톤이 나오는데, 그것도 보다 보면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 본 영화를 또 한 번 보고 싶은 그런 영화가 있다면 가끔 일본 더빙판 같은 거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체험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범블비 그 VOD 서비스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보고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셔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마음에 든다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은 분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빠집니다, 이거. 보증할 수 있어요. 빼가면서 변형하고 싶은 분이라면 괜찮은데
그런 녀석이에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